대한요양보호사협회 광주지부 창립준비위원장 이선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지부 출범식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빈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돌봄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자긍심을 높이고 광주광역시 28,000명 종사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협회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광주지부 출범식 첫 걸음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출범식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박준호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장 고재경입니다. 제가 그 앞에 나서는 일은 썩 많지는 않았는데 그 행사 준비를 하는 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만큼 정말 마음 편하게 마치 숟가락만 하나 얹은 듯한 이 느낌. 아무튼 우리 이선화 준비위원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 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지혜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쁜 와중에도 그 열일 제치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전진숙, 또 정준호, 우리 김이강, 우리 서구청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내빈들, 시의회 의원님들, 부의원님들, 기관장님들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면서 오늘까지 오기에는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우리 광주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이 있었고 서로 의견의 충돌과 다양함의 충돌과 또 이해와 부정과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었고 이런 게 잘 섞여서 앞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만들어낼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치매중풍 어르신을 이제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기지 않겠다. 국가와 사회가 돌보겠다. 이런 뜻으로 만들었었고 다행히 저는 당시 지금 시장님이신 강기정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여당 간사의원 보좌관으로서 이 법을 설계하고 조율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만들 때 지금도 저는 10여 년의 국회 보좌관 활동 과정에서 가장 그 자긍심 있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내 손으로 설계했다라는 데 대단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당시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많은 공청회와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 넘어온 법안은 이 준의료시설이다 해서 그 의료기관의 개설권을 의사에게만 이렇게 부여하는 그러한 법안이 넘어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모시고 있었던 강기정 의원께서 이건 있을 수 없다. 정부에서 온 법안이지만 기존의 의사들의 특권도 대단한데 새로 만들어진 제도에 특권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여당이었지만 다시 리셋을 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치매중풍 어르신을 국가와 사회가 만들겠다라는 그 정신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위기입니다. 위기. 300만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68만의 요양보호사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최근에요, 요양보호사를 구할 수 없다. 1년 전만 해도 시골 지방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 서울, 부산, 뭐 광역시에서도 요양보호사를 구할 수 없어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현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요양보호사가 왜 부족해졌습니까?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를 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에 17년 동안 일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시면서 은퇴를 이렇게 가시고 그 공백에 들어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위기는 지난달 10월 28일 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제를 동결시켰습니다. 이 위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그 노인 인구에 들어오는데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초고령 사회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 와 25년도 보험료를 동결시키고 25년도에 수가를 평균 3.93%를 올렸는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3.93% 이상의 대한민국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24년 비해서 25년은 줄이겠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노인구는 들어와서 등급 판정을 급격하게 넓히고 급격하게 예산을 넓혀야 되는데 보험료도 높여야 되고 정부 예산도 높여야 되는데 보험료 동결해서 내년에는 등급 판정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되면 주변에 등급 판정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대한민국이 미래로 흘러가는데 국가 디자인을 하는데 노후 아픈 세대를 국가가 어느 정도 공공의 영역에서 받아들이겠다라는 건데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모든 대한민국의 중서민들은 스스로 다시 대책을 찾아야 됩니다.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가 자식이 모시고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회 구조가. 이게 진정한 위기입니다. 저는 요양보호사협회를 만들면서 많은 분들이 노조 비슷한 거 만드는 건가? 그리고 요양원이나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협 처우를 개선하면 우리하고 이해가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가? 반대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요양원을 운영하는 요양원장님 편이고요.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센터장의 편이고요. 방문간호센터를 운영하는 방문간호센터장의 편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의 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까 말씀드린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 위기 앞에 이 말씀드린 당사자들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서로 동반해서 상생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도메인이 K케어입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대한민국의 K케어를 만들겠다. 어떤 K케어를 만들겠냐? 전 세계에서 장기요양 제도 어르신을 모시는 제도를 배우고 싶으면 대한민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봐라. 제가 대한요양보호사협회를 만드는 유일한 목표는 그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 노인 인구 등급 판정 대상자를 끝도 없이 받아내야 됩니다. 이 사회보험이라는 공보험 체계 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죽은 겁니다. 그것을 하고자 합니다. 폭만 넓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질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젊은 사람도 와서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고 17년 전에 요양보호사 들어왔는데 지금도 요양보호사? 이거 안 됩니다. 직장 출근하면은 평사원부터 대리, 과장, 부장 올라가는데 17년 동안 일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전문성이 붙었는데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좋은 그 직급별로 전문성에 따라서 능력도 인정받고 급여도 많이 받고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법을 준수하고서도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당당하게 평생 내 직장 일터를 잘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대한요양보호사협회를 만들고 완수시키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가겠습니다. 이 큰 길에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이 대한요양보호사협회가 반발짝만 앞서서 선봉장이 되어서 어려운 파도와 바람을 맞고 함께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다 잘해주셨는데요. 저기 뒤쪽에 아직도 한 분이 종이를 거꾸로 두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여러분 더 큰 목소리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반갑습니다. 전진숙입니다. 오늘 얼굴이 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저만 느끼는 걸까요? 아니죠? 네. 요즘 되게 살면서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웃을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강지주부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보니까 이럴 때는 크게 웃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누군가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도 내야 되고 정성도 내야 되고 또 때로는 힘도 써야 되는 일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대한민국이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듭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우리 집안에서 흔하게 연세가 들어서 움직이기 불편하신 분들을 수시로 만나고 또 때로는 치매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65세 어르신들 중에 실제 한 19% 정도가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껏은 가족에서 오늘 아줌마 노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성들이 주로 담당을 하거나 또 부부끼리 살면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될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이 되면 이제 돌봄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 역할을 중심에서 우리 대한요양사 협회에서 또 오늘 여기 계시는 요양보호사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국의 간병인, 노인, 요양보호사를 포함해서 비거주 시설에까지 이 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155만이라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제가 통계를 봤더니 6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실제 노노케어 방식으로 평균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61.9세이더라고요. 그리고 장기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1년 9개월 정도가 일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전 사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보살펴야 되는 방식이고 정말 뭔가 특별한 노하우를 가져서 오늘 노인 돌봄 전문가라고 했는데 돌봄의 성질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전문가다운 기술도 필요한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것의 중심에는 여전히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떠나기도 하고 그 사이에 전 연령층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세 드신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는 직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달리 말씀드리겠습니까? 돌봄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로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그 돌봄의 체계를 만들어가고
필요한 손길을 정확하게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에서 되도록 인정받고 그게 급여가 됐든 처우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인정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라고 저도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응원합니다. 그리고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최고의 복지 전문가이시고 복지위원회 우리 에이스신 전진수 의원님의 가장 가까운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진수 의원님 방금 축사에서 현란한 숫자들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역시 명불허전이십니다. 우리 고재경 협회장님 전국적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정말 애 많이 쓰셔가지고 이 유영석 보호사 협회 지금 구성하셨다는 말씀 제가 정말 여러 번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선화 준비위원장님 또 광주 지구 출범을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셨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줌마 노 돌봄 전문가 예스라는 말에 나온 것처럼 우리 요양보호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와 그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저도 문제의식 깊이 공감하고 우리 전진수 의원님과 함께 잘 배워서 그리고 옆에서 잘 보필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는 국회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보탬이 되겠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정준호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광주지부 출범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출범식을 전국 출범식을 6월 15일 날 하시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지부를 설립하고 계신 우리 고재경 협회장님, 또 장기 요양보험의 설계자십니다.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또 대한민국 K 케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고 계신 우리 협회장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큰 행사를 또 의미 있는 행사를 또 우리 광주 서구에서 개최할 수 있으면 바로 우리 이선화 지부장님께서 서구에서 활동을 맹렬히 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이선화 지부장님, 아까 신수연 전 또 회장님, 또 권미양 또 우리 회장님, 또 우리 고윤순 또 감사님, 아주 지역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이 바로 서구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런 귀한 자리 서구에서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서구의 도시 브랜드는 착한 도시 서구입니다. 나눔과 배려가 넘쳐나는, 그래서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꿈꾸는 바로 착한 도시 서구는 돌봄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웰컴 투 돌봄랜드입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구의장 전승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광주지부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아무튼 지부 출범식을 하시는 고생하신 우리 이선화 지부장님 진심으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진수 의원님으로 종교를 국가가 책임을 진다. 당연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자체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처우 개선, 실질적으로 저희 요양보호사님들께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호소를 합니다. 근데 지자체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말이 아닌,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이 아닌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많이 내려줘야지만이 그 예산 자체가 지자체로 내려와서 그 부분이 처우 개선으로 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앞전에 우리 전진수 의원님이나 우리 정균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국가가 책임진 만큼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저희 서구 우에서도 아무튼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서 처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말 사회가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프신 어르신들을 사회가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데 그 책임지고 있는 우리 요양사분들의 복지, 처우, 조금 전에 아줌마 노후에서 말한 같이 인권의 문제는 아직도 어렵고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현장에서는. 그거를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과 저희 지방자치 시의원님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손 맞잡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요양보호사협회 광주지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국회의원 양궁남입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광주지부 출범식을 맞아 영상으로만 축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님들은 어르신들의 삶을 돌보고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노력과 헌신에 비해 처우나 대우가 열악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출범한 광주지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요양보호사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그 출발을 이끌어가실 이선화 지부장님의 노고와 헌신의 경의를 표하며 요양보호사님들의 권익을 위한 강력한 대변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출범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광주 지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요양보호사님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신수정입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광주지부 출범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고재경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장님과 이선화 광주지부 창립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요양보호사님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광주지부 출범은 요양보호사님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요양사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처우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광주지부의 출범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로 이분들을 맞이해 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광주지부! 여러분 박수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많은 기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